영업용 넘버는 엄실장. 용달 개별 임대 넘버 매매 전문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영업용 화물차 시장, 그 최신 동향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소형 용달 번호판 가격 있잖아요. 이게 중형 개별 번호판 가격을 역전한 현상이 벌써 2년째래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은 반대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정이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볼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 번호판 가격 역전 현상, 이게 왜 그런 건지부터 시작해서요. 고유가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 그리고 표준 운임제 같은 정책 변화랑, 최근에 또 여성 운전자분들 이야기도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까지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장의 큰 그림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번호판 가격, 이 얘기부터 좀 풀어보죠. 2025년 6월 현재 용달 시세가 2,900에서 3,000만 원 선. 근데 개별은 2,500에서 2,600만 원 선이라니 정말 뒤바뀌었네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정책이랑 경제 상황이 좀 절묘하게 맞물렸어요. 첫째는 2019년에 정부가 화물차 업종을 개편했잖아요. 그때 1.5톤 차량이 소형 화물차, 그러니까 용달 범위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소형 번호판 수요가 확 늘어난 거죠. 1.5톤 기준 변경 때문에? 네네. 그게 컸고요. 둘째는 경제적인 충격인데 2022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 있었죠. 네네, 기억납니다. 그 여파로 금리가 확 뛰면서 상대적으로 비쌌던 그 중형 개별 번호판 가격이 그냥 직격탄을 맞았어요. 거기다 2023년에는 경기 둔화로 일감까지 줄었잖아요. 이런 규제 변화랑 거시경제 쇼크가 딱 맞물리면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시장 질서가 뒤집힌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정책이랑 경제라는 큰 틀에서 봐야 했네요, 이게. 게다가 이전비 같은 부대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시장 변동성이 커서 거래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다. 이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런 가격 변동성 속에서 시장 자체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그래도 밝은 면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그 전자상거래가 계속 커지니까 화물운송 시장 자체는 성장세예요. 2032년까지 보면 연평균 한 2.7% 성장, 특히 트럭 시장은 연 4%까지도 성장이 예측되거든요. 국내 경제 회복 기대감도 조금씩 있고요. 근데 이 성장세 이면에는 운전자분들이 직접 느끼신 압박이 상당합니다. 어떤 압박일까요? 역시 유가인가요? 그게 제일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죠. 올해만 해도 작년보다 한 15%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올 정도니까요. 실제 운전자분들 월 지출에서 유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50% 이상이라는 자료도 있고요. 요소수 부담도 여전하고. 그것도 계속 문제죠. 네. 거기다가 또 친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되니까 차량 교체 압박도 있고 1인 사업자분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하는 것도 늘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도 점차 줄어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이 현장까지 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있겠죠. 특히 친환경차로 바꾸는 거,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부 지원도 꽤 적극적입니다. 전기나 수소 화물차 살 때 보조금이 나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나 트럭은 최대 1억 5천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이 돼요. 올해부터는 또 주행 성능에 따라서 보조금을 다르게 주고 청년 첫 차 구매 지원 같은 새로운 혜택도 생겼고요. 그런 것도 생겼군요. 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죠. 이게 빨리 깔려야 하는데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485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는 생활 거점에는 완속, 이동 거점에는 급속 중심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역시 자율주행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시범운행 지구가 전국 고속도로 대부분으로 엄청 확대됐다는 소식. 저 그거 보고 좀 놀랬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서 같이 가는 군집주행 기술 있잖아요. 이게 연비도 좋아지고 배출가스도 줄고 그리고 운전자 피로도도 낮춰주는 효과까지 기대되는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현대차나 볼보 같은 주요 회사들이 앞다퉈서 이런 기술 던 신차들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 발전하고 같이 산업 구조나 정책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표준 운임제 도입 같은 거요. 아, 네. 그 논란 많았던 안전운임제 대신에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표준 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운송사가 차주한테 주는 운임은 강제로 지키게 하고 대신 화주랑 운송사 간의 운임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방식. 그러니까 차주 소득 안전하고 시장 투명성 사이에서 좀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운임제도 개선은 결국 그 화물 운송 시장의 진짜 오래된 문제잖아요. 지입제. 이거 해결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 운전기사님이 실질적으로 차주인데 명의는 운송회사 앞으로 돼 있어서 막 불공정 계약 시달리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 지입제 폐단 근절하려고 실제 차주 명의로 차량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는 처벌 강화하고 그리고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운송사 번호판은 회수해서 실제 운전자한테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차주 권리를 보호하고 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죠. 이런 변화들 속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이 그 여성 운전자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아직 전체 비율은 뭐 3.5% 정도로 낮긴 한데 그래도 25톤 트럭 몰면서 엄청 높은 매출 올리는 분도 계시고 트레일러 운전하면서 만족감 느끼는 분, 심지어 중고 트럭 플랫폼을 성공시킨 여성 대표님 사례까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물론 뭐 여성 운전자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화장실 부족 문제라든가 물리적인 힘듦 같은 거, 이런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되고 있고 그 생활물류 쉼터 설치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 개선 노력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 인식도 바뀌면서 이분들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번호판 가결 미스테리에서 시작해서 시장의 도전과 기회, 미래 기술, 정책 변화,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 이야기까지 정말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네, 변화의 소용돌이 속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을 이해하시고 또 각자의 길을 찾아가시는데 작은 등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도전하시려는 여성분들께는 더욱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기술 발전이 운전의 그 고단함을 덜어주고 또 정책이 더 공정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과연 이 화물 운송업이라는 일의 본질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이게 미래의 노동시장 구성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에게는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회의 문을 열어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용 넘버는 엄실장. 용달개별 임대 넘버, 매매 전문 연락 주세요.